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못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중에 하기는 해야지. 이런 회피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상대방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그냥 몇 년 뒤에 하자라는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시작해 봄으로써 이때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때? 라고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이게 좀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대화가 좀 주고받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3년 뒤, 4년 뒤 제가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3년 뒤, 4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친구들한테도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희덩이랑 다시 만나고 나서 청혼을 했을 당시에 희덩이는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전 재산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어요. 누군가 들으면 정말 책임감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청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천만 원인 상태에서 청혼을 하면서도 저는 앞으로 향후 1년, 2년 동안 제가 도전할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업이나 부업 그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도 거의 20개 가까이 도전을 했었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가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은 지금 당장도 내가 세워볼 수 있고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들이 있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어제나 이틀 전이나 한 달 전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한 달 후나 계속해서 똑같은 일상만 지내면서 그냥 주말 되면 술 마시러 가고 또 친구들 만나서 즐기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항상 하소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미래를 다녀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나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할 수 있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제안을 하고 계획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준비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예를 들어 플래너를 알아본다던가 예식장을 알아보는 거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단하고 거창한 걸 했을 때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하나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인상,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핸드폰에 결혼 관련 또는 미래를 계획하는 무언가에 대한 어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발견을 해도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아직까지도 이성 문제로 또 다투고 있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 없이 돈을 쓰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진짜 나랑 결혼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든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의 변화인데요. 사실 주변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만 봐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냥 그 가정에만 집중하기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친한 친구 몇 명 외에는 누군가를 만날 시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아니면은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 모임들을 나가서 술을 마셔서 상대방을 뭐 걱정시킨다든지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약속이 너무 많아서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확신을 주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의 변화는 갖추고 연애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함께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의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연애 때 가지지 못한 신뢰는 결혼하고 나서도 가지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도 여러 카페들을 막 찾아봤을 건데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네. 이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나와는 인연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온전히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는 잡아두고 싶고 나는 내 가치관이랍시고 맨날 허구한 날 나가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이거는 정말 그냥 놀부심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 나 나중에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해주네 이 말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여지는 모습이 이 정도구나, 이게 이 사람의 한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판단만으로 이 관계를 결정짓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재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미래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함께 돈을 벌었는데 나는 막 이것도 사고 싶고 막 명품백도 사고 싶고 아니면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은 뭐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이런 거에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사실 계속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감정적으로는 너무 좋을 수 있겠지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과연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거나 뭐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나는 요만큼의 돈을 모아놨는데 뭐 상대방은 요만큼밖에 안 모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연애를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몽땅 다 공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제 너랑 결혼하고 싶다. 너는 어때? 너도 오케이 라고 했을 때 그때가 돼서야 이제 오픈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정도의 마음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을 조금 덜 모았다고 해서 갑자기 정 떨어졌어 이러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을 이미 많이 줘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 특히나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 유심히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거는 그냥 평소에 상대방의 뭐 씀씀이, 뭐 어떤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는지, 뭐 저축은 얼마나 하는 것 같은지 내가 유심히 관찰을 하면 알 수 있거든요. 저희 또한 뭐 희덩이가 학생일 때,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그때랑 지금의 씀씀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많이 모았고 못 모았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평소의 가치관, 씀씀이, 그리고 얼마나 저축을 잘하는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현실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유심히 관찰하는 게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 안녕.